아시다시피 다들 그냥 쉽게 내 손으로 대통령을 뽑으면 우리나라는 다 잘 살고 내 권리가 충분히 보장이 되고 그런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여러분들의 삶, 구체적인 생활들은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다고 해서 해결되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왜 대통령을 내 손으로 뽑는지, 정치인을 왜 내 손으로 뽑아서 내보내는지, 보다 본질적으로 이제 왜 무엇을 위해서인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나라는 잘 되고 경제는 잘 되는 것 같지만 우리의 구체적인 삶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정치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고 해서 내 정치적 기본권이 절대적으로 보장되는 게 아닙니다. 경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경제의 자유를 준다고 해서, 경제의 민주주의를 이루어져서 제멋대로 한다고 해서 내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라는 사회경제적 기본권은 경제민주주의라는 그런 기본적인 질서나 제도와는 상관없이 좀 더 다른 방식으로 보장받고 이행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치가 변해야 되고, 정책이 변해야 되고, 정당이 변해야 되고, 정치판이 변해야 되고, 대통령이 변해야 됩니다. 자, 이런 확고한 신념과 가치로 우리나라 경제 민주화와 오로지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경제 질서를 주장해온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학자들이 계십니다. 오늘 이분들께서 저 최재천은 앞으로 국회에 가게 되면 경제 민주화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사회경제적 기본권 확보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저를 선택을 하고 지원 유세를 오셨습니다. 자, 지금부터 이 마이크를 오늘 사회를 담당하실 여러분들이 특별히 아끼고 사랑하시는 KDI 유종일 교수님께 넘기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 유종일입니다. 제가 이번에 전략 낙천이라는 것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실망했는데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실망하고 분노하는 것은 우리의 대안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현실이 답답하고 어려워도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의 희망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비록 우리 이 공천이 잘된 공천이 아닐지라도 지금 후보로 나선 사람들 중에서 정당을 불문하고 국회에 들어가면 이 사람들은 그야말로 국민 편에 서서, 서민 편에 서서 일할 사람들이다. 그만큼 정직하고 능력 있고 소신 있는 사람들이다. 이런 후보를 저희가 전국적으로 23명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그 23명의 후보를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전국을 돌아다니려고 나섰습니다. 그것이 9988 응원단입니다. 대한민국 99%를 위해서 팔팔하게 뛰는 후보들을 응원한다. 이런 9988 응원단입니다. 제가 먼저 9988 응원단 같이 나오신 저희 유세단 단원들 간단히 소개해드리고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오른편에 서울대학교의 최영찬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무상급식 좋아하시죠? 우리나라 무상급식 운동의 이론가이시고 실천적으로도 아주 열심히 하고 배우 조종자이시고 또 4대강 반대, 한미 FTA 반대 여러가지 일에 굉장히 열심히 나서서 싸우신 선배님 되시고요. 제 왼편에 관동대학교 박창근 교수님 오셨습니다.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엊그저께 기자회견한 것을 여러분들이 그 뉴스나 이런 데서 보셨을 텐데 우리나라 4대강 관련해서 최고 전문가입니다. 4대강이 지금 그 보호를 쌓아놓은 것들이 어떻게 다 무너지고 있는가, 앞으로 얼마나 큰 그 수질 오염과 환경 파괴가 일어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샅샅이 조사한 분이고요. 대한민국 국토부가 제일 무서워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저 왼편에 이동걸 교수님 오셨는데요. 이분은 과거에 금융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이라고 굉장히 높은 자리에도 계셨고 금융연구원 원장도 하셨는데 그 참여정부 때 일입니다. 그런데 그 재벌들 편을 들지 않고
재벌들이 나쁜 짓 해가지고 국민 돈 훔쳐간 것을 찾아서 국민들한테 돌려주려고 이런 자세로 일을 하다 보니까 자꾸 쫓겨나요. 그래서 잘리는데 선수가 되셨다고 하는 분입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요즘 먹고 살기 좋습니까? 편합니까? 어렵죠?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의 30대 기업들이 매출이 무려 55%가 늘었습니다. 이익은 70% 가까이 늘었습니다. 여러분 소득 70% 늘었습니까? 국민 소득은, 국민 가계 소득은 정체 상태에 있습니다. 느는 건 뭡니까? 느는 건 가계 부채입니다. 올라가는 건 뭡니까? 물가만 올라갑니다. 맞습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안 그래도 돈 많은 사람들 더 돈 벌게 해주고, 안 그래도 어려운 농민들, 영세 상인들 더 어렵게 만들고, 약값 올리고, 이렇게 하는 게 한미의 FTA다. 이런 거 하면 안 되겠다. 이제는 서민들도 잘 살고 다 함께 잘 사는 나라 만들어야 되겠다. 그것이 바로 경제 민주화 하자는 겁니다. 이 경제 민주화를 누가 해주겠습니까? 정부가 해줍니까? 검찰이 해줍니까? 재벌이 해줍니까? 이것은 우리 손으로 해야 됩니다. 국민들이 나서서 해야 됩니다. 어떻게? 경제 민주화 해줄 후보를 잘 골라서 뽑아줘야 됩니다. 맞습니까? 그 후보, 제가 단연 손꼽아서 우리 경제 민주화에 앞장서줄 후보, 누구보다 정직하고 실력 있고 헌신적으로 일할 후보, 저는 최재천이라고 믿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부탁드립니다. 최재천 후보 팍팍 밀어서 꼭 당선을 시킵시다. 최재천, 최재천, 최재천. 네, 저는 여기서 말씀 마치고 최영찬 교수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최영찬입니다. 서울대학에 다니는 교수가 왜 길거리에서 이렇게 국회의원 후보를 후원하게 될까 궁금하실 겁니다. 저는 지난 4년, 더 나아가서는 노무현 정부 마지막 때부터 길거리에 많이 서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을 못 살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정책을 펼 때마다 학교에 앉아서 쉴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한미 FTA 반대해서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 문화반대 교수 모임 만들고 거기서 집행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부터 시작한 2년 반 됐는데요. 무상급식, 우리 김상곤 교육감이 처음 시작하신 경기도 교육청의 무상급식 추진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3년 정도 가까이 지금 경기도의 무상급식을 끌고 나가고 있습니다. 잘 돼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 겁니다. 최근에는 저희가 서울대학교 법인화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이제 법인화가 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서민, 중산층,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좋지 않은 일입니다. 제가 무상급식을 하고 있는 이런 가난하고 힘든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이들은 학교에서 밥을 굶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저희가 보고 싶은 세상은 나이가 드신 분이 몸이 아프시고 불편하신데 병원에 갈 때 걱정하지 않는 그런 세상이 오기를 바라는 겁니다. 저희는 적어도 국민들이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그리고 돌아가실 때까지 적어도 국가라는 우리가 기대고 같이 누울 수 있는 그런 곳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면서부터 그런 것들이 많이 무너졌습니다. 우리의 희망과 기대는 더 무너지고 있습니다. 한미 FTA는 거의 절정판입니다. 한미 FTA가 추구하고 있는 것은 단순히 서로 간의 교육을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제도가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어려민영화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어려민영화가 추진되고 영리병원이 들어오게 되면은 돈 없는 사람은 병원에 가기도 힘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저는 그런 것을 막고 싶습니다. 여기에 선동에 출마하신 최재천 의원님께서는 여러분들 다 잘 아시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TV에서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희가 이렇게 국민과 서민을 힘들게 하는 정책이 나올 때마다 단 한 번도 주저없이 저희들 편에 서서 TV에서나 길거리에서나 나서셨던 분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분을 존경합니다. 그래서 이런 분이 국회에 가야 됩니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 당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중요합니다. 국민을 위한 사람, 서민을 위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국회에 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여러분, 이번 선거에서 이 최저천원을 반드시 성동해서 국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17대 국회에서 그가 한 일이나 활동을 보면은 당연히 다시 국회에 들어오시면은 국민들 위한 정책에 끊임없이 지지를 보내고 국민을 해치는 그런 정책에는 반드시 나서서 막을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최저천을 만들어 봅시다. 감사합니다. 함께합시다. 최저천.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에는 우리 4대강의 저승사자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박창근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동대학교에 있는 박창근입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정부가 했던 걸 보면은 한반도 대운하를 하겠다고 하다가 촛불에 띄어가지고 이게 사대강 사업으로 이게 변질이 되면서 무려 예산이 22조 원이 들어갔습니다. 이 22조 원 같으면은 공이 몇 경우 하니까 무려 13개입니다. 그런 엄청난 돈이 4대강에 퍼부어졌는데 결국은 그 4대강 사업의 현장을 가보면은 보가 저희들이 국회에서 발표했습니다만은 일부 보에서는 무너지고 있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홍수를 막겠다고 그러는데 오히려 홍수 위험을 걱정해야 되고 물을 확보했는데 쓸 데가 없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22조 원을 강물에 그냥 흘러보낸 그런 어떤 사건이 저는 4대강 사업이라고 봅니다. 문제는 이게 그냥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앞으로 유지 관리를 해야 되는데 정부 측 추산으로는 2천억 원 이상, 저희들 대한하천학회 추산으로는 5천억 원 내지 6천억, 그러니까 매년 적게는 2천억, 많게는 5천억, 6천억 원씩 계속 또 강에 퍼부어야 되는 이런 황당한 사업이 되었습니다. 과연 이런 어떤 사업을 하게 된 데는 결국은 거기에 책임을 져야 될 분이 많겠죠. 첫째는 개념 없는 정치인들이 책임을 져야 될 겁니다. 두 번째는 교과서에 있는 사실과 반대되는 것을 제공했던, 그런 사실들을 제공했던 전문가들이 될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영혼 없는 공무원들이 책임을 또 져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지난 18대 국회 때 만약에 이런 어떤 사업을 막을 수가 만약에 있었다 그랬으면은 아마 최저천 같은 분이 있었으면은 막는데 일조했지 않나 싶습니다. 법률 전문가이시고 하기 때문에 저번에 저희들이 낙동강 재판 같은 경우에는 2심에서 낙동강 사업은 국가재정법을 정면으로 위반했다는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지금 현재 22조 원을 들여서 거의 완공 단계에 있는 4대강 사업은 그 실효성도 없고 그리고 불법 사업이고, 그 사업을 또 그 유지 관리하기 위한 비용이 또 천문학적인 국민 세금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업을 만약에 18대 때 최저천 같은 분이 계셨으면 아마 막는데 큰 일조를 했을 것이다. 저는 다음 국회 때는 반드시 이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심판을 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최고의 법률 전문가 중에 한 분이신 이 최재천 같은 분이 반드시 국회에 들어가가지고 이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상을 밝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는 최재천 의원께서 충분히 그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고, 또 우리 모두 그렇게 그분을 응원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최재천 의원님께 큰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동걸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보통 우리나라 최고 금융 전문가신데요. 금융 그러면은
돈 많은 사람들 돈 더 벌게 해준 게 금융으로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고 우리 국민들, 우리 서민들의 주머니를 어떻게 하면 더 채워줄까 이걸 고민하는 금융 전문가입니다. 이동걸 교수님 박수로 맞아주십시오. 네, 이동걸입니다. 옛날에 그 금융연구원장 하다가요. 이명박 대통령이 해달라는 말을 안 해줬다가 잘려서 나오고 지금은 한림대학교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왜 최재천 의원을 뽑아야 되는지를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자영업자 비중이 한 30%가 넘습니다. OECD 평균 15%에 비하면 2배가 넘습니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은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재벌들 때문에 중소기업이 크지를 못하고 중소기업이 크지를 못하니까 기업 쪽에서 일자리가 생기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자영업자가 늘어난 겁니다. 그만큼 우리 일반 서민들이 먹고 살기가 힘든 거죠. 근데 이제는 그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조차도 점점 망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FTA를 취하고 또 재벌들이 재래시장 골목 상권까지 침범하니까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까지도 점점 생계의 터전을 잃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실감이 안 가실지 모르지만 만약 4년 뒤에 이 상태로 간다면 이 4년 뒤에 제가 단언코 얘기합니다만 이 금난시장의 가게도 반은 없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기 보이는 저 합기도 도장도 아마 재벌 체인이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만큼 우리 재벌들이 이거저거 안 가리고 우리 서민들의 생활까지, 우리 서민들의 일자리까지, 서민들의 사업까지도 다 들어와서 잡아먹는 게 바로 이 지금 작금의 현실이고요. 그것을 막자는 게 경제민주화입니다. 또 FTA의 어떤 폐해도 막아보자는 겁니다. 이런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장 일관되게 제가 경제학을 하는 저보다도 더 많은 지식을 가지시고 또 일관되게 바른 길로 우리 경제가 바른 길로 가야 된다는 것을 주장해 오신 분께서 최재천 변호사시고요. 이런 분이 국회에 가지 않는다면 앞으로 우리 경제가 어떻게 될지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될지 벌써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피부로 느끼셨겠지만 이것은 정말 심각한 상황이 도래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 경제를 지키는 것은 어디 정치가 스스로 지켜주리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되고 우리를 지켜줄 서민들을 지켜줄 자영업자들을 지켜줄 재래시장을 지켜줄 그런 정치가를 여러분들이 뽑아서 국회에 보내야만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우리 삶의 문제고 우리의 인생의 문제고 여러분 자녀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이 사력 있게 생각하셔서 이번에는 최재천 의원을 꼭 국회에 보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말씀드리는 사이에 저희 9988 응원단에 또 찬조 출연자가 또 한 분 오셨습니다. 홍종학 경원 가천대 교수님이시고 이번에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4번을 맡으셨으니까 아마 국회 진출이 사실상 확정된 분이고 국회에 가면은 경제민주화를 위해서 열심히 하실 것으로 믿는 바입니다. 우리 또 최재천 후보님 응원하러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잠시 말씀 듣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성동구민 여러분께 말씀 올리고자 여기 왔습니다. 주말에 이렇게 시끄럽게 해서 죄송합니다만 지금 나라 경제가 달려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이 나라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자란 정치인 하나 소개시키고자 여기에 왔습니다. 우리 최재천 후보 TV 나와서 너무 똑똑하게 얘기 잘하시죠? 그런데 이분이 알고 보면 좀 모자란 정치인입니다. 지난 수십 년간 고아원에 후원을 해오셨습니다. 외국인 학생들에게 우리 한국을 알리고자 장학금을 계속 지급해왔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기부천사 정치인입니다. 이분이. 그런데 이 모자란 정치인이 얘기를 안 합니다. 정치인은 한 푼 기부하고 100만원 기부했다고 뻥치는 게 정치인인데, 이 모자란 정치인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여태까지 다닙니다. 그래서 4년 전에 떨어졌습니다. 이 모자란 정치인이 없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저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잘 살게 해주겠다고 747 올린다고 그랬는데 지금 그렇게 됐습니까? 내가 뭐 어렵다고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눈높이를 낮춰라. 그런데 나만 어려운 게 아니고 옆집도 어렵고 앞집도 어렵고 뒷집도 어렵고 다 어렵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는데 부자들이 돈을 어디서 봅니까?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집을 안 사는데 아파트값이 오르겠습니까? 모자란 정치인이 국회를 비운 사이 이렇게 우리 사회는 철저하게 무너졌습니다. 저는 성동구민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우리 모자란 정치인 꼭 국회로 보냅시다. 그래서 가난한 사람도 잘 살고 부자도 잘 사는 대한민국을 만듭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최재천 후보가 얼마나 훌륭한 후보인지, 지금 전국의 후보가 뭐 한 1000명이 넘을 것 같은데요. 그 후보 중에서 정말 저한테 꼽으라면 첫 손가락으로 꼽고 싶은 그런 후보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실 겁니다. 그런 후보이기 때문에 최재천을 우리가 당선시켜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어쩌면 그보다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명박 정부에 대한 심판입니다. 이명박 정부 경제를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재벌들만 잘 살고 서민 경제 파탄시켰습니다. 외교를 어떻게 했습니까? 미국 좋은 일, 일본 좋은 일 스컷하고, 대한민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안보 위기 왔죠? 천안함 연평도 사태, 남북관계 망가졌죠? 대한민국의 국익은 다 갖다 퍼졌죠? 외교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2600명 민간인 사찰했다는 사건에서 보여주듯이 민주주의 완전히 거꾸로 돌려놨습니다. 저는 경제, 외교, 정치를 다 망가뜨린 이 이명박 정부의 폐악질, 비록 박근혜 씨가 새누리당이라고 당 명칭을 바꾸고 화장을 좀 고쳤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명박 정부 심판을 잊어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반드시 기억하시고요. 4.11 총선에서 반드시 국민의 엄정한 응징의 심판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최전선에 쓴 대표 선수로 최재천 후보 반드시 당선시킵시다. 네, 고맙습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 이렇게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마이크 잡으시고. 예, 말씀 잘 들으셨죠? 말씀 잘 들으셨나요? 제가 직접 최재천을 당선시켜주셔야 되는 그런 이유를 말씀 못 드렸는데, 오늘 오신 다들 저한테는 선배 되십니다. 사실 우리 이동구 원장님을 비롯해서 유정일 교수님이나 박창근 교수나 최영찬 교수나 홍정학 교수나 다 선배님들이신데, 특별히 후배를 아끼시고 제가 여러가지 못난 점이나 여러가지 부족한 점이나 여러 결함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늘은 좋은 점만 말씀해 주시고 가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이런 선배님들의 좋은 경제 민주화에 대한 의지를 우리 성동 주민들과 함께 법과 제도와 그리고 정책적으로 보장을 하고, 그런 법과 제도가 여러분들의 실생활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앞으로 4년 뒤에는 세상이 달라졌구나. 그분들이 열심히 일을 하고 주장을 하고 그분들의 주의와 주장대로 우리가 선택을 하니까 바뀌는 세상을 만들 수 있었구나. 이런 것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증명해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이곳 금남시장까지 오셔서 저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 성동 주민들을 만나서 경제 민주화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설명해 주신 우리 교수님들께 뜨거운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대단히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자, 네, 고맙습니다. 예. 네네네. 저희 9988 응원단은 이제 성동 유세를 마치고 지금부터 송파을로 가서 천정배 후보 지원 유세를 할 것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9988 응원단이 전국적으로 돌아다니는 모습 지켜봐 주시고 계속 성원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9988 응원단, 바로 99% 국민을 위해 88 뛰는 후보들을 지원해주는 우리 응원단.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이어지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마이크 꺼주세요. 마이크 좀 꺼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예, 다음 주세지로 가서 힘찬 또 우리 미래를 같이 함께 설계할 시간을 가질까 합니다. 자, 이어서 잠시 분위기를 바꾸는 의미에서 우리 파워의 바로 막강한 힘의 근본 슈퍼맨이라는 노래에 맞춰서 율동을 간단하게 한번 보시고 도약하는 자리, 바로 나아가는 자리, 우리 민주통합당 통합진보당 야권 단일 후보 우리 전선 후보의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일단 율동 함께 하시죠. 슈퍼맨! 새로운